네, 증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장희성의 마켓 A to G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안 좋은 뉴스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고용이 발표됐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비농업 고용 그 증가세는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네네. 실업률이 이제 3.8%로 좀 높게 나온 거에 시장을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죠.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온 거. 근데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난주 증시가 좋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드 이즈 굿이었어요. 이 보면 이제 졸트 보고서. 예, 졸트 보고서부터 해서 예. 고용이직 보고서 이거부터 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ADP 민간 고용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농업 고용 물론 이제 고용 증가는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실업률이 높게 나온 거 이렇게 고용 지표들이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드 이즈 굿이신데 예.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 언제부터 배드 이즈 굿이었나 생각해 보시면요. 상반기는 굿 이즈 굿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냐,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 거냐, 못 나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상반기는 그럼 굿이었고 지금은 배드냐? 그러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굿입니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좋은데 지금 그 좋음의 정도가 조금 덜해지고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뭐 좋았다 나빴다를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들의 전망, 예상 이런 마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 좋으냐 나쁘냐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출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얘기 같네요. 네. 제가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좋다고 하다가 나쁘다고 하다가 또 하반기에 더 나빠진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탄탄했다고 했다가 하니까 어디에 정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뭐 전망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중심을 좀 잡아주실 수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반기는 왜 굿 이즈 굿이었냐? 그러니까 예. 자,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말부터 시장을 지배했던 전망은 경기 침체였죠. 그렇죠. 그죠? 근데 예. 경기 침체 지금 뭐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경기 침체라는 건 뭐냐?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라는 건데, 예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좋았잖아요. 지금도 뭐 좋은 편입니다. 미국은. 그렇다 보니까 경기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분수령이 잭슨홀이었죠. 잭슨을 앞두고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갑자기 중립금리 논란이 있어요. 그랬죠.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예상이 바뀌는 거죠. 이거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인플레가 안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중립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어. 2% 목표 인플레이션으로는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겟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9월은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예. 11월은 인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금리는 없겠는데 이 정도로 갑자기 극단적으로 또 사람들의 전망이 바뀌어버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잭슨홀 미팅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나왔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는 지금 서비스 물가고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저 정도로 타이트하고 과열돼 있으면 이거 서비스 물가 안 잡힌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덜 나오는 거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또 과하게 전망을 했다가 예. 경기가 너무 뜨겁다. 인플레 안 잡힌다. 근데 그게 아닌 게 나오면서 오히려 또 지금 시장은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좋다. 경기 침체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또 너무 초호황이어서 예. 물가를 뭐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레벨도 아니다. 아.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수준으로 미국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극단에서 전망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울퉁불퉁거림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또 약간 이게 또 대단한 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업계에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신 선배들께서 작년에 이런 좀 충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시장이 지금 너무 낙관적인 게 예.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 너무 순진하다. 그런 적이 없었다. 오.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충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어요. 아. 그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신기한 거긴 합니다. 그 배경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아,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라고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 배경에 역시 또 AI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경기가 좋은 데는 이게 경기 침체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AI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 게 심지어 다른 쪽에서 투자를 줄여가면서 여기다가 더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게 AI 네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기를 받쳐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서서히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 약간 이제 그 고소득 직종이나 전문직 직종에서부터 약간 이미 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게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용의 과열을 진정시키는데도 AI가 앞으로도 또 한몫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겠네요. 지금 이런 어쨌든 경기를 살려주고 물가를 낮춰주는데 또 AI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파월과 연준 덕분이냐? 예. AI 덕분이냐? 예. 누구 지분이 더 크냐? 지금 이런 골디락스 저는 AI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정말 그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AI라는 큰 투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AI를 좀 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정말 초호황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것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결국 내년 되면 주거비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하고 조금 걱정이 지금 유가가 좀 다시 올라와 있는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라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잡힐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게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지만 경기 침체로 가지도 않는데 이런 골디락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애매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또 상반기와 하반기도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상반기는 경기 침체 안 와.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 이러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실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아니네 하면서 같이 좋았던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면 예. 어쨌든 경기는 굉장히 좋았던 거에서는 그 정도가 줄어든다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 확산해서 조금 다시 집중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쨌든 어떤 경기 상황에서든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주저할까요? 그죠? 그리고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11월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한들 그래서 정말 네네. 고금리가 된다 한들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주저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경기 상황에서도 결국 그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소수 섹터로 그런 투자의 수급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펼쳐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점장님께서 올해 내내 사실 AI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AI가 아니라 뭐 다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 정도로 지금 상황과 맞다라는 느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도 네. 문제를 좀 AI가 해소해 줄 수 있고 물가와 관련해서도 AI가 문제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AI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돈을 써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어쨌든 이쪽으로 좀 몰아주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 포인트도
AI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뭐 올해 내년도까지도 계속 AI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어떤 경기 상황에서든 돈이 많은 빅테크들은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수혜를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AI 하면은 이게 뭐 주가가 오른 건 알겠는데 와닿지 않는다. 뭐 챗 GPT를 써보니까 뭐 계속 안 쓰게 되고 뭐 잘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죠. 또 뭐 하이퍼클로버 X가 나왔는데 뭐 좀 실망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직 와닿지 않는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와닿으셔서 이게 정말 매일 들어가서 쓰시게 되면 네네. 그건 이미 보편화가 된 거잖아요. 그땐 늦죠. 네. 이미 시세는 예. 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뭐 방송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챗 GPT나 하이퍼클로버 X의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보면 아, 많이 쓰세요. 뭐 이렇게 요약이나 이런 건 되게 잘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척척 박사처럼 그 과거의 그런 뭐 역사적 사실 아니면은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 끌고 오진 못해요. 근데 그건 있는 거죠. 아, 어쨌든 대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엔 얘가 좀 학습이 덜 됐긴 하지만 예. 말귀는 알아들어요. 근데 뭔가 그거를 제가 원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학습이 더 되면 되겠구나. 결국엔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AI는 학습의 영역인 겁니다. 아직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는 되지만 얘가 조금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편화됐다고 느끼실 텐데 네네. 그러면 지금 AI는 아직 학습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는 여전히 이 학습의 영역에서 대장은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학습이 끝나고 나면 얘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나면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대화가 안 되던 그런 예전의 AI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해지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추론의 영역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기업들이 또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AI 비서를 두고 정말 현업이나 일이나 뭐 사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사에서 AI를 비서로 두고 아니면 조수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본 거고 그러면 일단은 더 학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이끄는 그런 AI 학습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침에 요즘 너무 일찍 기상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주변에 카페가 어디 연대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AI한테 괜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네. 과연 이걸 지금의 AI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체감이 조금은 덜 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학습을 하면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가기는 가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혹시?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이게 이제 발전되는 속도가 이게 그 관련 업계에 계신 그런 뭐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런 AI의 학습을 가속화시켜 준 게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런 AI 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생산의 병목이 걸렸을 뿐이지 그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테슬라도 H밴 10,000개를 이제 꽂아서 그런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면서 물론 도조도 같이 돌리지만 학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그거를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내년도의 PER이 한 28배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30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년도만 보면 이제 내년까지. 포워드 12개월로 보면 올해 예.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면 한 30배 초반. 예, 그렇죠. 내년도만 놓고 보면 한 28배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가이던스가 계속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가이던스보다 더 올라갈 거면 펀은 더 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그걸 전망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뭐 $550부터 $1,100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1,100를 보면 뭐 그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거를 지금 그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에 녹인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의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이게 체감하는 순간이
뭐 내년도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인프라 투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H백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누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생산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또 수혜주를 여러 가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체감상으로 다가올 때 그때는 이제 AI를 확보하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오겠죠.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힌트 주고 가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